경남 곳곳에서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 6기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창원 도시미론에서는 문화예술특별시 선포 1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꼼수 사태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부영주택이 창원시의 허위 분양률 기재가 들통나자 분양자들의 계약 해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권민호 거제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경남교육과 거제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외에도 창원과 통영 등 경남 곳곳에서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 6기의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3일 지난 3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1년의 정책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3년간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경남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인권 친화적 교육 복지 환경 조성을 남은 임기 1년의 정책 방향으로 지시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는 교육 원로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원탁 대토론회 등을 가지며 경남 교육이 나아갈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권민호 거제시장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 시장은 친절과 청렴,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노력해왔다며 인류 거제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을 딱 7년 지금 만 7년을 해왔습니다. 7년인데 그 7년간의 저희 시정의 기조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서야 되겠다는 그 하나와 그다음에 이 1,200명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되겠다.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는 거제의 성장 동력을 조선산업이든지 관광산업이든지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 두 가지에다가 놓고 제가 이 시정 7년을 봐왔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 산업 육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거제 미래 100년의 조춧돌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도 통합이기 시정의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창원광역시 승격과 첨단 관광산업 투트랙 전략, 문화예술특별시라는 제2도약의 기틀을 마련했고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높이고 환경, 역사, 가치관을 정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민선 6기 경남 지역 단체장들이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예향의 도시 마산, 유명한 예술가들의 고향 창원시. 이렇게 창원시는 문화예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에 지난해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 창원을 선포하고 벌써 1년이 흘러 기념식과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전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문화예술특별시로 시민을 즐겁게 창원을 빛나게라는 슬로건으로 당당한 문화예술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 문화예술이 창원 시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다양한 행사와 축제,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특별시를 위해 힘껏 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SM타운 건립과 버스킹 공연, 창동예술촌 기획전시 등
문화예술의 주체가 시가 아닌 시민과 예술인이 되는 그런 창원시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고 지난 1일, 문화예술 특별시 선포 1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1주년을 맞은 문화예술특별시는 문화유산과 예술자원을 재조명하면서 도심 곳곳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도시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은 사람이 중심인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7회 창원 시민의 날도 기념해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창원 시민들이 모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문화 비전의 변화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내비쳤습니다. 또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별 테마 영상과 함께 퍼포먼스를 비롯해 문화예술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돼 시민과 함께하는 축하회장이 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창원시 도심 일원에서는 창원 예찬 페스타를 개최해 창원 예찬 콘서트와 프린지 스테이지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한여름밤의 시네마는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성산 아트홀과 진해 야외 공연장에서 열려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옛 마산 지역은 예향의 도시이자 많은 예술가가 탄생한 지역으로 문화와 예술에 더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문화예술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재조명하고 도심 곳곳에 문화의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문화예술 특별시로 올해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통영관광의 주요 시장이 중국에서 동남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핸들바를 조금씩 밀자 세 바퀴의 썰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천천히 움직였지만 잠시 후 썰매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구비구비 트랙을 지나자 이제 속도감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영 관광의 새로운 중심인 루지입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에는 사람들이 20여 분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표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루지를 즐기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잡 등을 착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입니다. I'm feeling so happy but frightened and this look is satisfying.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통영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관광전에 참여했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찾아 국영 방송사와 관광 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영이 가진 섬과 바다 등 빼어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루지 등 즐길거리에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담고 있는 동피랑, 서피랑까지 통영의 모든 것이 동남아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관광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서피랑 마을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박경리와 윤희상의 학교 가는 길.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 흔적뿐만이 아니라 백석 시인의 시비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통영시는 해양 스포츠, 역사 문화, 음악 관광과 같은 차별화된 테마 관광 상품으로 동남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테마화해서 그리고 또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해양 스포츠라든지 그리고 관광시설, 우수한 관광시설 그리고 또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통영시가 경남 관광의 중심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지난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꼼수 사퇴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무혐의로 판명됐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선거법상의 사퇴 시한 직전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판결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악랄한 법꾸라지 한명으로 인해 전체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것이며 법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이 창원시에 분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료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각되자 기존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영은 지난해 5월부터 분양한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양자들이 늘면서 계약 취소는 물론 기존 계약금에 별도의 위약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영은 임대 또는 후분양 형태로 전환을 고려하면서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입주일자에 맞춰 아파트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해수욕장 17곳이 지난 1일 일제히 개장에 들어가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구조라, 학동, 와현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8일 바다로 세계로 해양 스포츠 축제가 개최되며 30일까지 맨손 고기 잡기와 요트 타기, 핀 수영 대회, 해변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및 행사를 진행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또한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은 해양관리공단과 한국관광공사가 수질과 피서객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청정해수욕장 20곳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밖에 경남 해수욕장 정보는 해양관광정보 포털 사이트인 바다여행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난 3일 마산소방서에서는 제41대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제41대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철저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소방관의 긍지와 자존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부임한 김길규 서장은 1986년 소방에 입문한 이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제21대 창원소방서장 등 중요 요직을 거쳤으며 평소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현장 지휘 능력을 모두 겸비한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일) 새벽 2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의 한 도로에서 57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아 운전자 김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옥포항 팔랑포 방파제 서쪽 약 200m 해상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바지선 발전기실이 불에 탔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바지선 관리자 A씨가 구조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창원해경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경시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10일 오픈합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여러 사이트로 분산됐던 홈페이지를 통합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영유아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행복한 아이연구소 서천석 대표가 강사로 나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를 주제로 양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3주간 진행될 진로체험 여거 캠프 참여자를 14일까지 모집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되며 군은 서민 자녀에게는 전액 군비를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귀여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이번 교육은 3일부터 7일까지 통영시 귀여기촌 지원센터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 학습으로 나눠 실시하며 어촌 정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촌 정착의 두려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내서읍 3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전 방향으로 횡단하는 체계로 돼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은 함소와 한의원과 연계해 삼복첩을 부착하고 생맥차 처방 등을 통해 아동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추진한 관내 해상 난천 지역 개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매물도 기지국 성능 향상 안테나를 교체하고 지난 2일까지 테스트를 한 결과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 및 연락이 가능하게 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 한아름 어린이집은 지난 3일 옥포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컵라면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품을 전달한 임나영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청탁금지법 등 4대 부정행위 신고 절차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합니다. 구에서 이번에 제작한 청년부차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신고 방법 등을 담았으며 읍동민원실과 각종 행사 등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고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3일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생활 속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여성 지도자를 비롯한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